안녕하세요. A전지탁 대표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오후 2시 17분에 영상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긴 얘기를 하나 하려고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은 허클베리피의 One of Them이라는 노래인데 힙합이에요. 저가 나이가 40대인데 아직도 힙합이 듣기 괜찮은데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힙합 음악을 틀어놓고 조금 생각을 깊게 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중이 잘 돼요. 그 예전에 어떤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가볍게. 그래서 그래 가자 해갖고 따라갔는데 저를 재즈 클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밴드가 뭐 재즈를 연주하고 있는 클럽이었어요. 뭐 젊은 사람보다는 아마 30대나 20대, 30대 중반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막 시끄러운 거 좀 차분한, 왜냐면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드는 데여서 다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음악이 되게 막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악이 이게 좋냐? 재즈가 듣기가 괜찮냐? 그러니까 그 이제 지인이 하는 얘기가 재즈는 멍 때리기 위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생각은 안 할 수가 있대요. 맥주를 한잔 하면서 재즈 그냥 듣고 있는 거래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재즈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 친구의 이제 생각이겠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캠핑장 많이 가다 오는데 요즘 멍불이라고 하잖아요. 멍 때리면서 불 보는 거. 장작을 막 피워놓고 탕탕탕 장작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듣고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집중을 필요할 때, 특히 운전할 때도 이제 집중을 조금 뭐 깊은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힙합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을 정리하는 약간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긴 얘기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18년은 일봉 차트입니다. 8년, 19년, 20년 현재까지죠. 고점 지금 현재 24,800원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유튜브 같은데 그 보면은 유명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채널들 중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에 보면 지금 세 번째로 큰 수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문적이거나 유명한 채널들에서 이 디스플레이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전문가 분들도 이 디스플레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부를 그러면 안 했냐? 그분들이 지난 3년 내내 빠졌습니다.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LCD 산업이 버린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버린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공부할 이유가 없었고, 투자 문의가 들어오는 창구 같은 데서, 고객들이 오시면 디스플레이 관련해 갖고는, 디스플레이의 D자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3년 내내 떠들고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LCD 산업이 우리나라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특히 디스플레이만 올인하고 있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년 내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평선이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 고객에게 권하지 않으니까 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증권사 전문가 분들도 공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아직까지도 LG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닐까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그거 보면 LG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나온 차트 보면서 현재 수급 그리고 대략적인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관련해 갖고 그런 대략적인 것만 보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 유튜브 채널 특성상 만약에 구독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종목을 건드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시간과 자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고 그걸 이뤄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선 정말 많은 회사들을 조금 컨택해서 다뤄야지 한 번씩 검색창에 검색이 될 거니까 유리한데 문제는 이 기록들은 제가 추후에 제가 다시 볼 기록들이고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또 쉽게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회사에 관련해서만 지금 영상을 찍는 중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3년 내려졌고 지금 현재 24,800원이라는 이 고점에서 과연 요 지금 가격만 보면 LG 디스플레이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대해 얘기를 혹시 이 회사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3개월 동안 지금 15,000원부터 25,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제 거의 60%가 올랐으니까 이거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 3개월 안에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3개월 동안 60%가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12,000원대 처음에 구매를 했었고 15,000원대, 17,000, 8,000원대, 2만원대 수매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걸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량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투자 원금 대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한 건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람 성향인데요. 4분기 2020년 4분기 영업이익 그 실적이 나왔어요. 잠정 실적이 발표한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떨어졌습니다. 이날 떨어지고 살짝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는데 이 두 번 떨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컨센서스에서 그 코멘트가 예, 그 회사 관계자 코멘트가 5월 1분기는 조금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성장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1분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멘트를 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당랑일날 떨어졌고 하고 또 떨어졌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LCD 패널가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요. 올해 1분기까지는 오르다가 슬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가 2월 달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늘었어요. 2분기까지도 LCD 패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장 사업이나 그리고 또 POLED 부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영업이익에 현재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게 LCD 패널가거든요. 패널가가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데 가장 최근 뉴스까지 보니까 3분기까지도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거 예측을 못하는 게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 LCD 공급을 거의 그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패널가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정부 보조금이 있어서 조금 덤핑 처리를 해서 영업을 했어도 수익이 났었는데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덤핑을 칠 이유가 없어졌어요. 독점공급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지금 우리 한국소금 얼마 없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도 많이 줄였잖아요. 공장도 팔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전자부품 중에 뭐 노트북, 핸드폰, 차량 그리고 TV 관련해 갖고 LCD 이 패널 부분이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건 주주니까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라고 하실 거예요. 다들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가동률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정도니까
LCD 패널가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스토리를 요 앞에서부터 스토리를 모르면 지금 이 자리에서 LED 디스플레이 쳐다보시는 분들 또는 이 언저리에서 쳐다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정말 이게 가격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팔지 않는 거는 과거에 관련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중소형 중에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쳐다봤던 종목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5G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연계해서 과거 기억을 제가 되살려 보니까 당시에 이랬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거는 KMW 2019년도부터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KMW가 당시 대장주라고 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이 KMW, 그리고 RFHIC,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등등등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 모든 장비 회사가 5G라는 섹터 안에서 기지국 하나가 설치되면 여기 제가 호명한 모든 회사의 부품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대장주라고 하는 애가 먼저 뛰고 올라가면 나머지는 무조건 주가가 따라갔어요. 당시 2019년도에. 제가 이거 얘기 드리냐면 제가 이 KMW로 이 언저리 좀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 4월, 5월쯤, 3, 4월인가? 요 언저리 봤는데 문제는 얘가 10,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이날 4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40,000원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40,000원에서 여기 권리락 50%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20,000원으로 다시 떨어졌고 20,000원 떨어진 게 다시 여기서부터 고점 8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딱 보면 77,000원이고 최고 고점이 80,000원입니다. 찍고 뚝 떨어지는데 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피크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5, 6, 4, 5, 6, 7, 8, 9. 요 3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날 거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영업이익 실적 발표 전까지는 쭉쭉 올라가다가 영업이익 발표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쭉쭉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발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왜냐면 3분기에 그때 분기별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 회사가 다시 여기 시총이 2천억, 3천억이었는데 사실 2조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번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때부터 떨어진 이유는 4분기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주파수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투자가 조금씩 이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5G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리포트를 쓰고 좋다라고 칭찬 일색을 했던 하나금융투자에 우리 홍식이 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홍식 그 이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거의 5G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누구나 다 알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뭐 그런 얘기하고 하나금투에서도 계속 2월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아니니까 떨어지는데 문제는 참 주가가 재밌는 게 아니나 다를까 4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안 나왔습니다. 잘. 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안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게 선반영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올지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 회사 관련 직원들이나 은연중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 매출이 생각보다 없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 일반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4분기 때. 3분기까지는 피크를 찍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이 당시에 KMW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못 들어가고요. 처음 봤을 땐 당연히 못 들어갔고 왜냐면 10,000원짜리가 20,000원, 40,000원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2배 가는 시간이 3월달인데 4월달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권리락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요. 이 자리에서도 못 들어가고 여기 이게 지금 40,000원대인데 이때도 못 들어가고 한 번 더 점프를 해갖고 여기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이평선을 한번 찍고 있는데 50,000원이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또 정말 신기하게 이평선을 타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3월달이고요. 여기 피크 정점 찍은 게 9월달이에요. 단 6개월 만에 10,000원짜리가 8배 올랐습니다. 거의 80,000원 피크 찍을 때까지.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선, 여기가 한 70,000원 선이거든요. 10,000원짜리가 70,000원 정확히 7배인데 이렇게 오르는데도 못 들어가고 이평선을 이렇게 이쁘게 타고 가내도 결국은 못 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평을 깨고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줬고요. 또 여기까지 올렸다가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떨어졌는데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는데 이걸 보면서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워낙 5G가 핫했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이 섹터 안에 모든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점프를 했어요. 에이스테크, 그리고 오이솔루션, 뭐 등등등등 몇 개. 뭐 유비코스부터 해서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대장주는 차 못 들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5G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얘는 차만 못 들어가서 제가 역시 사람이 성향 따라간다고 이거는 RFHIC라고 해서 5G 기지국 안에 장비들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하고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성향상 기술력이 있거나 영업이익이 받쳐줘야 들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 회사를 그 많은 5G 관련 주주 중에서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트랜지스터 소재가 5G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지국에. 그런데 트랜지스터의 소재가 실리콘 소재가 대다수였는데 거의 다 차지했어요. 4G까지는. 그런데 5G부터는 다음 버전이 지뢰갈륨 소재 트랜지스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회사가 일본의 스미토모사가 있습니다. 스미토모사가 지뢰갈륨 소재로 만든 트랜지스터를 전 세계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력이 앞선 거죠. 근데 RFHC가 거의 10년에 가까운 연구 R&D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켰고 초창기 때는 단가가 높아서 안 팔렸는데 계속 R&D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100으로 봤을 때 약 70%가 스미토모가 차지를 했고 나머지 27, 8% 정도가 RFHIC가 이제 맡아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국내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기술력은. 그걸 확실하니까. 왜냐면 실리콘 소재하고 지라갈륨 소재는 열 전도율이 지라갈륨이 더 좋고 발열이 더 작고 에너지를 더 전력 소모를 더 작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이득이고 5G 특성상 이 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열 관리가. 근데 열 관리가 발열이 훨씬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더 적게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요게 날짜를 보시면 4월 달부터 딱 5월이었어요. 그런데 KMW를 보면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뛰어 올라가지 같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 5G 종목이 KMW만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갔어요. 2019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F 하나만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5G 장비 주식을 5G 기지국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사실은 중국의 화웨이였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보안 이슈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화웨이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거의 강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5G 기지국을 깔고 있는 게 바로 화웨이였는데 화웨이의 거의 매출이 60%를 찾고 있었어요. RF가.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터지고 나서 쭉쭉 떨어진 겁니다. 예, 정말 무섭게 떨어졌죠, 이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5G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KMW는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슬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28,900원 요 사이 있죠. 여기 기회다. 이번에는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여기에 발을 등겼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추매를 못했지만 이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유를 했어요. 사실은 많이. 그래서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작게 사신 분이 있는데 재밌는 건 작게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한 요 언저리 다 팔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여기가 보시면 8월이고요. 여기 고점이 거의 9월 딱 한 달 동안 폭발하듯 올라갔습니다. 폭발하듯.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사서 3만 요 있잖아요. 이날 44,000원 여기 4만 지금 4,000원짜리인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 39,0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50%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후회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때 팔았는데 문제는 저는 연 단위로 끊어서 제 수익을 한 번씩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때 본 수익으로 2019년 1년 연수익을 봤을 때 플러스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 RFHIC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투자를 하고 전후로 해서 사실은 이 5G 장비들 관련해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사실은 KMW하고 RFHI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대장주하고 그리고 여러 회사를 제가 보니까 기술력이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기술력이 좋은데 독점 기술력이 있는 RFHI를 저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르도 않고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아쉬웠던 거는 KMW로 들어가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 자리도 못 들어갔고 이 자리도 못 들어갔고 이평선은 지금 한 번씩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기술력도 좋고 매출도 정말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제가 이때부터 KMW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요 밑에부터. 그래서 제가 이때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사실 KMW 들어갔으면 더 중간에 이렇게 손절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RF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달 만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제가 손절한 거고 이제 수익을 받고 정리를 한 거고, KMW 조금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제가 요때쯤 투자했으면 그래도 요 자리까지는 버텼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재밌는 건 얘가 여기까지 오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가능성이요, 기대감이었고, KM툴가 영업 그 시총 2, 3천억짜리가 2조까지 올라갔을 때 이유는 하나, 영업이익이 정말 요 주가 시총에 맞춰서 나왔어요. 요 시총이 감당할 정도가 영업이익이 당시에는 나왔었습니다. 2019년도 3분기까지. 4분기에는 좀 안 좋았고 지금 다시 고점 찾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재미있어요. KMW도 지금 올해 미국 쪽에 5G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를 할 것 같은, 지금 할 예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지금 얘도 그렇고,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뭔가 타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월봉도 예쁘고, 그리고 RF가 사실은 월봉이 더 이뻐요. 월봉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 이평선을 타고, 예, 쓱쓱쓱쓱 올라가는 중입니다. 20일 이평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예, 지금 요 어, 어, 5개월, 예, 5일짜리죠. 그러니까 5개짜리, 월봉으로 5개짜리를 타고 예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월봉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5G 관련도 보고 있는데, 저는 역시나 기술력이 있는, 근데 지금 제가 이 5G 관련주에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 기술력이 있는 이 RFH가 지금 시총이 약 1조 정도 돼가요. 9천억 원에서 1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100억, 200억 나왔나? 예.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 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점프한 기업, 또 KMW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업, 또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기업, 또 저점에서 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5G가 인프라 투자가 미국 쪽에도 그리고 일본 쪽에도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가면서 만약에 시설 투자, 그 인프라 투자가 시작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어느 순간 폭발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대감이 벌써 반영되어 있다는 거, 시총에.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쉽지 않은데 올라가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5G 관련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5G 관련 회사를 전 쳐다보고 있는 게 맞고요. KMW하고 RFHIS 두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RFHIS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이 트랜시스터하고 전력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에 많이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레이더가 좀 더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 증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증폭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많이 수량이 안 나가지만, 트랜시스터는 단가 저렴한데 수량이 많이 나가는데 영업이익률도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KMW하고 RFH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간 기억이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8배가 순식간에 올랐던 건 영업이익이 그에 발맞춰서 나와주고 예상이 되고 계속 나왔다는 거. 그런데 LD 디스플레이도 지금 여기만 보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만 보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LD 디스플레이가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선행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LCD 패널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생산 단가는 비슷한데 패널 가격가 계속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공급이 딸릴 정도니까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거고, 또 요번 1분기도 컨센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 LCD 패널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단기간에 보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거를 너무 일찍 정리를 할 수 있는 우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오랜 기간 저도 얘를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는 2019년 요때였습니다. 요때. RFHIC 때문에 수익이 좀 났었고 그 다음 정리를 하고 나서 RFHIC 정리하고 나서 여러 회사를 쳐다보는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지난 3년 떨어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고민을 계속 했는데 투자는 못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고 네, 다 떨어졌나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가 저도 요때 12,000원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올라가기를 좀 더 샀는데 살짝 떨어졌고 또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과거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면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건 1년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 또 주변에 어떤 분들에게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사라고는 좋아 보인다. 투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지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예요. 저는 올라갈 확신이 있어도 투자 중이지만 저는 떨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중인데 제 주변 분들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조금 권유를 했던 게 있는데 12,000원대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서 15,000원대에서 근데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투자를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제 옆에 주변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가격대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도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또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리고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음, 수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절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사의 영업이익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 때문에 KMW 이때 못 들어갔어요. 이때도 못 들어가고 이때도 못 들어가고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또 찍어봤고 제가 다음번에 또 가까운 시일에 또 재미있는 뭐 얘기들로 예 그러니까 지나왔던 얘기들이나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좀 준비해 갖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